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3월 31일인 거죠. 마지막 날 상승으로 끝납니다. 다우가 1% 올랐고요. 나스닥은 0.14%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나스닥이 뭐 2%대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고요. 다우도 꽤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바꾼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는 오르지만 내일 모레입니다. 미국으로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죠. 새로운 관세와 발표 방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엇갈린 메시지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는 시장의 모습을 가져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4월 2일 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유연한 대응 관세 정책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에 와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로 미국이 한 4, 5년 동안 한 5조 달러 정도를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산술적인 거고요. 실제로 수출을 못 해버리면 미국 기업의 물품이 수출이 덜 되거나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쓰지 않으면 그로 인한 문제는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좋은 상황에 이익은 한 5조 달러 정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미국의 뜻대로 미국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3월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강세장을 주도했던 7대 기술주들이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목들도 많이 하락했죠. 그 중에서 테슬라는 36% 정도 빠졌답니다. 36% 고점 대비. 엔비디아는 거의 20% 정도 빠졌습니다. 특히 딥시크 하나로 16% 빠지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렸던 상황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과 물리면서 미국이 기술적으로 분산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세 정책과 묶이면서 같이 빠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을 20%에서 35%까지 끌어올립니다. 미국이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오르는 걸 스태그플레이션 하는데 물가도 지금 떨어지지 않죠. 잘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행정부에서는 계속 주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날 진행되는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지표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고용보고서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제롬 파월의 의장 발언이 있고요. 중앙은행 관계자들 이사라든가 지역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관세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힌트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는 1% 정도 1.3%까지 올랐었는데요. 장중한 때 마이너스 1%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격이 좀 없다. 하락 이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플러스로 올라왔습니다. 플러스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더 심하죠. 나스닥은 쭉 뺐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 갔다 온 거죠. 여기 갔다가 올라온 건데 종가가 여기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 예상대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장중하대 2.7% 빠졌다가요. 약보합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강세도 전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까지 바뀌진 않았고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합니다. 어쨌든 나스닥과 다우가 기술적으로는 그 하방 경직성이 있고 하락 이격이 좀 없는 위치까지 갔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종목 두 종목은 제가 꼭 보죠. 이게 이 종목들이 우리나라 뭐 2차전지 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테슬라도 고점 대비로 여기서부터 36%가 빠졌다고 하죠. 근데 오늘 장중하 때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되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 매수가 좀 시장이 좀 유입된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고요. 엔비디아는 쌍바닥쯤 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프로였냐면요, 그냥 5%,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1%까지 갔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쌍바닥의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장에서 원달러가 1472원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왜 크냐면 종가상으로 최고가입니다. 그 전에 1486원을 갔던 12월 27일, 작년 12월 27일에 1486원까지 갔었지만 장중고점이었으면 장중고점. 장중고점이었지 종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장중고점이었으면 장중고점. 근데 종가상으로 1472원에 종가를 어저께 마감하면서 최고치가 된 겁니다. 종가상으로는. 야간에서는 1473원이 됐죠. 15년 만에 원달러 최고치가 됐고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은 이제 뉴노멀입니다. 뉴노멀. 환율은 뉴노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뭐 내로긴 내로겠지만 1300원대를 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못 내놨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한 1640원이 보인다. 간다 안 간다 말은 못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1640원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걸 가기 위해서는 이격 벌리기 하락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뭐 그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옆으로 기면서 뭐 목표치를 높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뭐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좀 환율이 안정세를 취하지 않을까. 뭐 환율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이것도 뭐 일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근래 뭐 몇 년 사이에 보시면 환율과 주가가 전혀 다른 흐름을 좀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뭐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눌렀다 가든 그냥 가든 목표치는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제가 뭐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며칠 전에 월말만 되면 막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저께도 월 말인데 박살이 났습니다. 3% 하락했습니다. 3% 하락했는데요. 어제도 그 전날도 빠졌습니다. 2.2%. 그런데 개파락, 이것도 개파락, 이것도 개파락입니다. 개파락이 두 개 연장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큰 개파락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풋을 목표적으로 채운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관세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죠. 한미 FTA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깨질 수 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죠. 그 이후 우리나라 시장이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다가 공매도가 어저께 재개가 됐죠. 외국인이 어저께 1조 7천억 공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1조 7천억.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어저께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1조 5천억. 프로그램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프로그램도 1조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조 5천억 정도 팔았고 선물까지 3조 6천억 정도 팔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완전히 뭐 우리나라 시장은 망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관이 또 개인이 방어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후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인용이 되든 그렇죠? 결과가 나와야지 안정이 됩니다. 시장은. 근데 결과가 2월 정도 3월 정도에 나올 거로 예상했었는데 이게 4월로 넘어서 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불안과 공매도의 시장 이게 다 겹치니 거기다가 어제는 윗글리 만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으려고 덤벼들겠습니까? 하방 세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들어왔던 금액 대비 매도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 매매를 한 거죠. 이게 진짜겠냐는데 저는 개파락이 두 개가 떴다는 거죠. 개파락이 두 개가 연속으로 뜨게 되면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월봉상으로 보시면 추세는 살아있어요.
월봉상으로 추세는 살아있다. 아쉬운 거는 뭐냐면 꼭 월말에 작년 한 10월 그때 이후로 계속 월말만 되면은 시장을 무너뜨린 거.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저의 뷰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방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특히 어저께 삼성전자는요, 외국인이 팔질 않았어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그 차트를 보시면 조금 밀렸죠. 근데 월봉 완전히 살려놓고 끝나는데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안 팔았어요. 별로. 350만. 그 전에 요 근래 산 거에 비해 프로그램과 산 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팔고 다른 종목 공매도 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보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안 밀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주가는 밀렸지만 매도나 별로 안 났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해석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